자, 곧바로 일발장전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일발장전은 타이틀을 조금 강하게 해봤는데 싸다고, 싸다고, 그 싸다고는 아니고 싸니까 싸다 건설과 화학이 공통으로 되어 있는 대림산업 얘기입니다. 지난주에 건설주가 잠깐 움찔했는데 유독 이 대림산업만 움직이질 못했어요. 내용은 분명히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입니다.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. 근데 이 수급적인 부분이 해소는 좀 되는 것 같고 대림산업의 본질은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죠. 12월 29일 날 거래 정지가 됩니다.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내년 1월 25일 날 거래가 재개되는데 만약에 대림산업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건설을 55주, 그다음에 화학을 건설 56주, 화학이 44주 이렇게 배분이 될 겁니다. 그동안 이게 두 개가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대림산업의 PBR 전체를 보면 0.44배 정도 되는데요. 건설업종 평균 PER이 0.6배. 그다음에 화학업종, 특히 이제 NCC라고 하는 납사 크래킹하는 이 화학업종 평균 PBR이 0.76배. 그럼 두 개 합쳐놓으면은 현재 대림산업 0.44배는 너무 싼 거죠. 그 쪼개면은 다시 재평가를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. LG화학처럼 논란이 됐던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이제 인적 분할입니다. 이 재무구조 개선이 또 다시 이루어지는데 연말에 성수 아크로 그 분양한 잔금 6천억 원이 산입이 될 거예요. 그러면은 수년금 재무구조가 되기 때문에 차입금이 많은 뭐 GS건설이나 대우건설보다도 현저히 싸다. 너무 싸다고. 이래서 싸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써봤습니다. 자, 빨리 얘기했는데. 그리고 또 수급 부분은 그동안 이제 주가가 눌려있던 거는 연초부터 그 기타 법인 매수가 있었어요. 이게 우호 지분인지 일각에서는 모 건설사다라고 하는데 모 건설사. 근데 그 건설사의 지분은 이제 기타 법인 매도가 최근에 나오면서 매도가 일단락된 것 같고 금요일로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제 연기금 쪽 순매수하고 개인 아주 큰 손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. 이건 시장 풍문이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저렇게 정리가 됐는데 정경민 차장의 의견을 부여해 보기 전에 정경민 차장 오늘 관심기업이랑 겹치죠? 일단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한번 강조를 나중에 정경민 차장 하죠. 얘기는 따로? 네. 좀 관점이 좀 다른 게 또 있으니까요. 그래요? 예. 그 전에 지금 보면 종목 중에 대림 건설도 있는데 이미 분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, 그거는 이제 대림 산업의 이제 관계사인 고려개발하고 3호. 그러니까 주 3호가 이제 합병해서 이제 대림 건설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 분할하는 회사는 이제 DLENC와 DL 케미칼이 이제 들어있는 홀딩스랑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. 케미칼이 홀딩스로 붙죠. 예. 그래서 이거 좀 분할돼 있는데 뭐 또 분할을 하냐 이렇게 좀 그럴 수 있네요. 예, 착각하실 수 내가 있으니까. 못 봤던 부분을. 예. 이게 또 우리 프로그램의 장점 아니겠습니까? 예. 좋아요. 최근에 이제 분할을 하는 이제 그런 대형사 회사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이유 뭐 인적 분할이 됐든 물적 분할이 됐든 이렇게 분할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시장에서 좀 제대로 좀 평가를 받아보자 뭐 이런 좀 대주주의 의도가 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. 유리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평가가 2 빼기 1은 1이 아니라 뭔가 좀 뭐 2 빼기 1인데 3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점점 이런 현상 좀 늘어날 것 같고 결국에는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직급을 다는 시점이 오면은 삼성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냥 넘겨 짚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이쪽으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건설주의 강세 요인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정부 정책이 주택의 이제 물량 공급 쪽으로 약간 방향을 선회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. 그래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이제 수주에 대한 이런 실적 개선 뭐 이런 쪽이 사실상 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저렴한 이 밸류에이션 상태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SOC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. 이번에 좀 예산 심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급공사나 뭐 인프라 관련돼서 수주 가능성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부분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
진짜 지긋지긋한 저평가 영역입니다. 물론 이제 저평가를 받을 만한 뭐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PBR 0.2, 0.3에 뭐 이제 이 수익 밸류 보더라도 뭐 3배, 4배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.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유동성이 좀 이렇게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자극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고 특히 뭐 대우건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20, 30%가 훅 올라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건설주의 강세 요인은 뭐 이 정도 세 가지로 좀 꼽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종목의 강세가 아니라 업종 전반적인 강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한 이 관심이 약간은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지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더딘 움직임을 보였던 대림산업이 일단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제 분할 이슈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짚어주셨듯이 수급적으로 직접적인 요인을 줬었던 호반건설이죠. 얘기해도 네. 될 것 같아요. 예, 호반건설에 이제 기타 법인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조금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분할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놀라 이 얘기는 많아요. 호반건설이 캐스팅 보트로 우호적으로 지분을 샀던 건지 아니면은 뭐 아주 등지려고 했던 건지 애매한데 분할을 반대하려고 공식적인 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대림도 약간 그 지배구조 이슈가 간간히 좀 나왔었기 때문에 우호 지분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. 근데 네. 이제 이 부분이 분할로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거기에서 좀 발을 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도 연초에 많이 집중적으로 네. 매입을 했고 수익은 났을 거예요. 그러니까 호반건설은 나가도 뭐 상관없는데 일단 다 나간 거는 네네. 거의 파악은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. 오늘 또 나올라나 기타 범위로. 아직 완벽하게 매도가 다 끝난 건 아니니까 네. 그래도 이제 뭐 기관 쪽 특히 이제 사모나 뭐 투신 쪽에서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의 수급은 과거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수세적으로 몰리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본다면 이 분할 이슈 29일부터 분할일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 분할에 대해서 이 거래 중지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잘하면 뭐 한 10만 원 선까지도 그렇죠.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. 12월 29일 날 이제 거래 정지인데 뭐 거의 이제 납회 때겠죠. 네네. 그다음에 내년 1월 25일까지 한 25일 동안의 거래 정지 기간의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. 분할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그 전에 만약에 시세가 움직이면 팔 거냐. 뭐 그거는 선택에 따라 다른데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. 네, 그래서 저는 일발 장전도 같은 탄환을 써서 대림산업 1.4 같이 동행하도록 점수 하겠습니다. 이거 같이 가면 별로 안 좋던데. 근데 저는 오늘 관심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알았어요. 뭐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모양이고. 네네. 김현민의 생각은 건설업종이 네. 좀 소외 업종이었는데 지금 연말에 갑자기 훅 좀 온기가 들어오고 그렇죠. 있어요. 저는 다른 길을 조금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뭐 전문가로서 항상 한 2017년, 18년 이후부터 철강이라든지 건설 쪽은 조금 피해야 되는 업종으로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네. 지금도 여전히 이제 업종에 대한 뷰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진 않거든요. 다만 이제 차장님 지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이제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. 가뜩이나 또 최근에 뭐 환율과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또 건설주들한테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고 어찌 보면은 그런 거죠. 이제 포스코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포스코가 지금 한 2달 만에 한 40% 이상 지금 급등을 한 거거든요. 아무도 안 보고 있는. 그렇죠. 이게 가운데. 지금 사실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포스코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려서 그냥 어영부영 들고 계시는 분들 외에 이걸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정말 이제 그 신규 매수를 20만 원 아래에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좀 들어요. 이게 단순히 이제 순환매의 어떤 논리로 본다면 기관들의 어떤 적극적인 이제 순매수 그야말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적어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는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. 경기 이제 순환주들이 경기 이제 사이클과 같이 이제 동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재평가를 좀 받았는데 가장 못 간 업종이 그야말로 이제 철강이라든지 건설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포스코가 이 정도로 이제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어떤 순환매 사이클로 이제 또 건설 업종에 대해서도 저가 매수를 지금 적극적으로 좀 해주는 그런 분위기. 지난주에 보면 뭐 GS 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꽤나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 대림산업은 조금 이제 시세가 좀 약했던 건 방금 이제 분석해줬던 것처럼
뭐 기타 법인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분할된다라고 하면 다들 지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좀 많잖아요. 근데 어쨌든 내년 1월 달에 진짜 시장이 올라갈지 빠질지는 뭐 모르는 거지만 실제로 그 3주 동안에 내가 거래를 못하고 이제 돈이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 묶여 있는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은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. 그래서 네. 언뜻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아, 호방건설이 올해 이제 진짜 M&A 시장에서 여기저기 많이 좀 들쑤시고 다녔잖아요. 호방건설이 IPO를 진행을 하면 상당히 좀 인기가 많겠다.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이제 한번 해봤고요. 그래서 어쨌든 건설주들을 오늘 본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대림산업도 이제 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은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또 스몰캡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.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건자재 쪽으로 우리가 또 시선이 좀 갈 수 있다라는 거죠. 실제로 이제 그 건설업황이 사실상 이제 규제를 통해서 쪼이는 그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이제 또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을 감안한다라고 봤을 때는 건설주들과 또 그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. IS 동서라는 기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나 지금 강하게 눈에 띄게 지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아랫단에 조금 더 작은 종목 중에 제가 이제 조금 오늘 추가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네. 일단은 대림비엔코라는 기업이 조금 떠오르고요. 요 기업도 물론 대림비엔코도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올라오긴 했는데 과거에 이제 항상 이제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열풍이 불었을 때 뭐 거의 3만 원대까지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던 걸 감안하면은 뭐 지금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렇게 이제 뭐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. 6천 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니까 월봉으로 이제 놓고 본다면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. 대림비엔코 정도만 한 종목도 건자재 종목으로 좀 추가를 해가지고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건설업종 이슈가 있었는데 좀 뭐 뒤늦은 감이라고도 생각하고 무겁기도 하고 뭐 뜬금없이 건설주 이럴 수도 있는데 시장은 항상 우리가 잘 안 보는 그런 쪽에 또 시세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봤고 조선업종까지 여기다 붙여버리면 어떨까? 조선도 좀 비슷하죠. 뭐 둘 다 이제 수주 발화기 회사들이고 사실 조선업종으로 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 여기가 이제 연말 배당률이 6%가 넘는 것 같아요. 배당 수익률이 추정치가. 배당을 확정 지었나요? 근데 뭐 평균 배당률인데 오늘 보도 내용 나온 거 보면 이제 연말에 배당주 투자 이런 것도 이제 이번 주부터 서서히 또 가시화가 좀 될 수 있는데 예상 수익률 최고가 이제 뭐 한 5, 6%대 이제 삼성전자는 또 1,000원 안팎의 특별 배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? 기존 배당 말고도 더 얹어주는 거잖아요. 주주 친화 정책으로. 뭐 배당 뭐 뒷거리만 하다고 하고 사실 뭐 대량으로 사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또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현대중공업 지주는 이미 2018년, 19년에도 배당 성향이 상당히 좋았네요. 네. 시가 배당률이 5%가 훨씬 넘네요. 그렇죠. 5%. 네. 시가 배당률이니까. 네. 하여튼 그걸 조선업종으로 확대를 시켜야 될지 이건 아닙니다. 근데 중공업 지주는 좀 예외적이죠. 글쎄, 뭐 조선이라고 딱 찍기도 그렇죠. 뭐 다른 칼로 계열사도 돼야 되나? 많으니까. 이걸 뭘로 해야 되나? 네. 미안합니다. 네. 네. 배당 괜히 얘기도 꺼내서. 제가 이따가 더 이렇게 좀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럽시다. 네, 이 준비한 게 조선업종을 있으니까요. 붙이기는 좀 그렇다. 그렇다고 여기다 참치 여선을 붙이기도 그렇잖아. 아침에 우리 또 그 백신 콜드체인으로 하면서 네, 참치 선을 개조해가지고 영국에서 하나 떴어요 지금. 네. 아닙니다. 자. 별걸 다 찾아야 되는데 별걸 다 찾아서 제가 이거 정리를 어떻게 좀 해. 하고 제가 이제 좀 사라져야 이게 논의가 진전이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환율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환경 또 그에 따라서 철강, 조선, 건설주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. 대표적인 이 굴뚝주라고 이제 치부됐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 비해서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네. 기관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또 연말에 정말 공격적인 또 스탠스를 취하기는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네. 좀 안정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그래도 내년에 또 경기가 좀 살아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다가 환율 효과까지 또 붙어 있으니까 철강, 조선, 건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재평가 사이클이 좀 진행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언뜻 또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부강약품이라는 기업도 네.
주식 배당을 무려 10%를 준다는 공시가 나왔거든요. 그래요?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도 조금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저의 종목은 바이넥스였다. 바이넥스를 주목하셔야 된다.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오후 4시에 요즘에는 제가 무료 방송을 좀 뜨문뜨문 하고 있거든요. 오늘 네. 이제 월요일 또 한 주 시작하는 구간이니까 오후 4시에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또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에 시장 전략 또 미국 FMC도 있고요. 부양책과 관련된 협상도 이번 주에 어쨌든 또 결론이 좀 나야 되거든요. 네. 그런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.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들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초반에 같이 해주신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는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